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남도답사 1번지.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값 여행도 가능하다는 사실. 이번에 소개할 여행지는 강진입니다. 강진 여행 최적의 동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행지는 20만 평 규모로 드넓게 펼쳐지는 갈대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약 4km 생태 턱말로가 이어지는 강진만 생태공원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남해안 최고의 생물 다양성 보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망대 올라가면 무료 망원경도 있습니다. 오, 보인다! 이렇게 길 중간중간 표시의 주인공은 포토존입니다. 3월 3일부터는 단돈 1,000원에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2월 말에 방문해 자전거 대여는 못했지만요. 이게 얼마인데요? 15,000원. 우와. 다음 여행지는 금강산도 식후경 강진 오감통 시장입니다. 1935년에 개설된 오감통 시장은 매달 4일과 9일에 5일장이 열리는 정통시장인데요. 강진에는 쌀도 유명하고 여기 다시마도 유명하고 다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오감동 시장은 종합동, 수산물동, 먹거리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강진 특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륙빵, 빵이 유명한 곳입니다. 종합시장 26호의 자리에 이름도 이륙빵집. 지리산 자락에서 재배한 오리밀을 사용한 수제빵집인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빵을 물어보니 강진 귀리쌀을 이용한 귀리빵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어봐 놓고 저는 무화과빵을 선택했지만요. 직접 반죽해서 만드는 수제빵. 그리고 종합동 맞은편으로는 수산물동이 있습니다. 수산물동에는 다양한 해산물도 있는데 특히 홍어집이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홍어는 먹어보지 못해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먹거리 장터에 왔는데요. 강진에는 10가지 먹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먹거리 중 하나가 회춘탕인데 비싸기도 하지만은 이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병영 불고기도 있는데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고 한적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바로 건너편에는 맛집들이 모여있는 먹거리 장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여행자는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을 신청하면 50% 강진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값 여행하는 방법은 영상 뒤에서 소개할게요. 저는 여기서 산낙지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강진에서 먹어본 맛집 중 후회하는 곳은 없었어요. 이 미역국은 새우젓으로 간을 한 느낌 맛있습니다. 먹거리는 남도 여행의 묘미죠. 아니 근데 여기에 닭집도 엄청 많아. 닭집거리다. 먹거리 장터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곳. 한 집 걸러 한 집이 닭집인 닭집거리. 예전부터 5일장이 크게 열리던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그 중에서도 닭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닭집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치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푸짐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오간시장통에서 5분 거리인 끝장통. 이곳은 예로부터 강진의 동줄이라 불리던 자리입니다. 끝장통 곳곳에 이렇게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어떤 곳인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오감통 시장에서 더불어 5분 거리에 자리한 청춘극장통. 이곳은 70년대에서 80년대 극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번화가였는데요. 현재는 레트로 분위기 가득한 거리로 탈바꿈했죠. 그래서인지 걷다 보면 예전 간판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독특한 감성의 빵집이 있어 빵집도 들렸습니다. 사실 저 요즘 빵에 빠졌거든요. 간진 채빵은 다산 정약용이 썼던 몸민심성, 경색유표 등을 모티브로 만든 빵으로 녹차맛, 귀리맛, 코코아맛, 커피맛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귀리쌀, 여기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제로 가는 길에 문을 활짝 열어둔 미술관이 있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 관람은 닫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더라고요. 이제 진짜 목적지 사이제로 가봅시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 햇빛에 와서 쉬지. 안녕. 여기 이제 사이제에 왔습니다. 사이제. 여기가 바로 동문샘. 저기 안경. 동전 아무도 안 떨어뜨렸네. 분수가 도자기야. 와, 럭셔리하다. 역시 동전 여기 있네. 이제 꽃피기 시작해. 사이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인데요. 처음 정약용이 강진에 왔을 때 주막 녹파가 유일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그 2년 후로 이곳에서 무려 4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이곳을 떠나면서 이 집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게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 사이제 안에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기 메뉴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강차. 강진산 생강을 직접 달여 만든 차라고 하는데 생강보다 맛있더라고요. 달고 맵고 먹으면 적응이 되는 맛. 사실 예전에 여기 강진 사이즈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5만원 정도? 지금은 한옥 숙박 체험이 잠시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쉽지만 앞으로 더 기대해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영랑생가 가는 길입니다. 사이즈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영랑생가. 와, 여기 바람 부니까 소리가 너무 좋다.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이자 한일 민족지사였던 영랑 김유지 선생의 생가인데요. 생각보다 이 주변 동선 꽤 괜찮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상화가 있네. 이렇게 바로 옆에는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영랑생가에서 세계 모란공원으로 걸어가는 길. 서걱대는 대나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나한테 부러질 것 같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라 그런지 이 초록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사계절 모란을 볼 수 있는 곳. 모란은 원래 5일 정도 피는 아주 짧게 피는 꽃인데 여기서는 사계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3개 모란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대표시 목란이 피기까지는. 생가 뒤에는 이 목란을 볼 수 있는 작은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니 잠깐 보고 가도 좋겠죠. 여기가 전체다. 3월 초면 동백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그때 오면 진짜 예쁜 곳이죠. 지금은 2월 말이어서 동백을 볼 수 없지만 동백 필 때 오면 좋은 곳이라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곳들은 강진읍에서 뚜벅이로 갈 수 있는 여행지였다면 이제 차로 15분 거리에 자리한 백년사로 가봅시다. 백년사 헬단문에 들어서면 쇠북이 있는데 이 쇠북을 3번 정도 두드리면 마음을 내어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여기가 바로 백년사입니다. 그리고 백년사에서는 이렇게 저 멀리 풍경이 보입니다. 오는 길에 다 동백꽃. 여기 백년사에서 900m 정도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산 초당이 나오는데요. 이 길은 다산 정약용이 걸었던 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차를 타고 이동했죠. 정말 300m만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조금은 가파른 길 300m. 힘듭니다, 조금.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정약용 선생이 18년 강진 유배 시절 11년간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던 공간 다산 초당입니다. 아니 주차장에서 거의 300m 걸어가야 있더라고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 초당. 여기서 그 유명한 문민 신설이 저술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산 초당이고 여기 동암이 있는데 여기 동암에는 2,0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유배지였지만 이곳에서 제자도 가르치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강진은 여행 하루 전 미리 신청하면 사용한 금액의 50%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이 있습니다. 숙박, 식당, 카페, 여행지 등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여행 어땠나요? 즐거우셨다면 여행작가 봄빛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